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하게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여자분들,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연락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이 드는 생각은, 아,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이만큼밖에 없는 건가? 아니면 이 남자가 지금 나한테 밀당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남자가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지 않는 그 상황들을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 고민을 하는 이유의 시작이 여러분이 먼저 그 남자에게 관심이 있어서겠죠. 근데 우리 여자분들의 마음은 지금 이 남자가 관심이 있긴 한데 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뭔가 마음에 들지가 않죠. 그래서 이 남자가 확실히 나한테 이렇게 다가와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애매하게 구니까 나는 지금 감정적으로 혼란이 오고 그게 지금 신경이 쓰이고 이 사람이 지금 애매한 관심 수준으로 밀당을 하는 거면 나도 그냥 마음을 접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게 상대방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떤 영향이냐면 여러분도 어느 시점부터는 이 남자가 뭘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지금 휘둘리는 것 같으니까 이 남자에게서 관심을 거두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상황이 비단 남자가 의도를 하는 상황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한 열의 여덟은 남자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특정하게 밀당을 하고자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남자의 행동이 이렇게 되는 상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오늘도 정리를 해서 제가 몇 가지의 경우의 수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자의 태도가 소극적일 때, 그리고 실제로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실제로 이 상대방의 감정적 혼란을 야기를 하고 싶을 때, 자, 저는 보통 이런 경우들이 이 세 가지의 이 경우의 수 안쪽에 해당을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상황은 거의 저도 생각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이 대부분은 이 세 가지 상황 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하나하나 알아보면 또 각 경우의 수 내에서도 조금씩 분류가 나뉠 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제가 짚어드리면서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자의 태도가 소극적일 때. 자, 가장 많은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남자 또한 여자한테 연락을 할 때 이 사회적인 압력 혹은 뭐 시선에 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특히나 이 여자와 내가 뭐 번호를 땄다거나 그렇게 뭐 사회적인 연결점이 없으면 조금은 더 능동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뭐 회사라거나 뭐 아는 지인들이 겹친다던가 혹은 뭐 필연적으로 이 사람과 추후에 마주쳐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던가 자 이런 경우라면 연락을 했다가 만약에 이 연락의 결론이 좋지 않을 때 이 자신에게 돌아올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심지어 단순히 이성적인 호감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냥 연락을 하는 것 자체로도 이게 관심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확실한 피드백이 없으면 사실 남자 입장에서도 연락을 이 지속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관심이 있고 이렇게 인과관계가 없을 때도 연락을 안 하는 건 그럼 뭔가 자 여러분 굳이 이 겹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은데 괜히 내가 뭔가를 잘못 건드렸다가 이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내려지지 않으면 뭐 흥미를 나에게 느끼지 않으면 이 그때부터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랑 연락을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화의 반복성입니다. 이 남자들이 뭔가 재밌는 대화 주제를 꺼내거나 혹은 시시콜콜한 잡담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을 어려워하다 보니까 뭔가 이 대화 주제가 의미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에 뭔가 굵직한 시간들, 뭐 식사는 하셨냐, 일은 어떠셨냐 이런 반복적인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게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이 같은 대화 주제 로테이션으로만 대화를 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연락을 할 때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해결책이 뭐냐면 물론 여러분 이 가장 큰 해결책은 여러분이 이 대화 주제를 던져주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 입장에서 뭔가 이 자기가 좀 능동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뭔가 좀 솔직한 표현으로 이 자존심도 조금 상하고 그렇잖아요. 여잔데 그렇다고 내가 이 남자한테 역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지도 않고 이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대부분 여러분 뭐 하세요? 뭐해? 이런 질문들 흔하게 받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이 대화의 굵직한 주제를 이 상대방에게 던져주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상대방이 뭐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냥 뭐 별거 없이 그냥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남자는 여기서 어떤 대화 주제를 꺼내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뭔가 굵직한 주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평소에 뭐 좀 여기서 여러분이 뭐 예뻐 보이고 여성스러워 보이고 그런 거 안 던져도 돼요. 솔직하게 던져도 됩니다. 여러분이 뭐 아따만 말을 좋아한다. 그럼 그거 보는 거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남자가 알아서 아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거 보고 있으면 잠이 잘 오는데 가끔 아빠가 너무 답답하게 굴어서 열받을 때도 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뭐 또 다른 애니메이션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일본 얘기잖아요. 그럼 뭐 일본 여행 아니면 해외 여행 이런 얘기들을 꺼낼 수도 있고 포지션을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남녀의 차이가 뭐냐면 남자가 이 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형식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진짜 연애를 잘하는 여자들은요 주제를 남자가 꺼낸 것처럼 보이게 던져줍니다. 그걸로 인해서 남자는 대화가 편해지고 좀 더 나한테 밀접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여유가 없어서 나름 연락을 하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 그런 경우 자 보통 어린 분들한테 이런 고민이 많던데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실제로 관심이 있어도 연락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보세요. 여러분 저만 해도요. 제가 관심 있는 여자한테 연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저는 스케줄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날 상담해야 되는 조사서들 보고 상담하고 영상 준비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러면 하루에 12시간, 13시간을 그냥 제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사이에 제가 관심 있는 여자한테 연락을 할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진짜 많아봐야 뭐 한 5통, 6통 이렇단 말이죠. 근데 제 입장에서 진짜 관심이 있으면 그래요. 한 15통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상대 측에서 만족이 될까요? 아니죠. 보통 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현재를 비교를 해봐요. 저랑 연락하는 여자분들은 처음에는 무조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예전에 내가 나한테 관심 있던 사람이랑 연락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진짜 항상 칼답이고 자기 전까지 연락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이렇게밖에 연락을 안 하는 것을 보니까 나한테 관심이 딱 이 정도구나. 자,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친구랑 중간중간 연락하는 거 여러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친구가 야 주말에 술 한잔 마실래? 나는 이응 이렇게 보내면 끝이잖아요. 근데 저도 관심이 있으면 그냥 말 한마디라도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말, 멋진 말 하고 싶고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일을 해야 되네요? 그럼 거기서 생각을 멈추고 이 일 처리를 먼저 하다 보면은 한 2시간 훌쩍 가 있고 이런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연락 빈도에 여러분 그렇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 상대방 입장에서 이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나한테 신경을 썼는가 안 썼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도 나한테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 좀 더 관대하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지켜봐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실제로 상대방이 감정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싶을 때 자, 이게 진짜 남자 여우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연애를 진짜 잘하는 남자들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초기에 작은 관심을 가지면 그 관심을 증폭을 시킬 줄을 압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감정 증폭에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불확실함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바로 그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확실한 감정을 주면 여러분 감정이 더 커질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불확실한 감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연락에 한 번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 사람 속마음이 뭘까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확신을 주면 더 좋을 거라고요? 그건 지금 이미 여러분이 불확실함 속에서 여러분의 감정이 이미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는 남자들은 진짜 연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럴 때는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이걸 봐야 돼요. 결국 여러분도 망설이는 게 뭔가 이 남자의 의도가 불순하다면 이 관계가 나한테 만약에 피해가 된다면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볼 건요, 이 남자한테 내가 반응을 만약에 안 한다면 그때 남자가 어떻게 나오나 이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남자가 내가 반응을 하지 않을 때 태도의 유변 혹은 그래도 꾸준히 좀 손을 내미는 그런 스탠스다. 그럼 여러분 이 남자들도 여러분이 조금은 더 지켜보면서 이 심사위 잣대에 올려봐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남자가 관심이 있을 때도 연락을 하지 않는 그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뭔가 특별한 내용을 다룬다기보다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내용이었으니까 제가 좀 더 정리할 말을 붙일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연애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 주인장이었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